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고입니다. 오늘은 1987년도에 북한의 소행으로 공중 폭발된 대한항공 858기에 대한 타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이 범인이 잡혔죠? 김현희 씨죠? 김현희 씨? 김현희죠? 일본어 가명으로는 마유미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유미로 그때 널리 알려졌었고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858기에 대한 어떤 잔해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거기에 당시에 탑승한 지금 희생자분들의 어떤 유품들이나 뭐 동체나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어요. 뭐 동체라고 뭐 발견됐다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 정부, 그 당시 정부에서 동체라고 주장했었던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 증거였죠. 고물상에 팔아 넘겼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는. 그렇게 그때 당시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뭐 동체 같은 것도 조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미얀마 지금 해저에서 지금 동체로 추정되는 어떤 물체가 소나에 잡혔다라고 해 가지고 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해요. 유가족들은 지금 애타게 어떤 유품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혹시라도 동체가 인양이 되면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 폭발이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뭐 또 블랙박스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진범은 지금 2명이고 그중에 한 노인네는 지금 죽었고요. 지금 사건을 일으킨 직후 음독 자살로 죽었고요. 그 노인네는 부검 결과 산송장이었다. 뭐 거의 뭐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었다. 어쨌든 그리고 김현희 씨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얘기한 게 뭐 사실이 있었나요? 다 거짓 아니었나요, 그분이? 그 양반이 지금 말한 것 중에 사실이었던 게 뭐가 있었죠? 자기가 범인이라고 했던 거는 뭐 그럼 범인이라고 치고요. 나머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해요. 북한이 그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는데 뭐 진짜 어떤 큰 사건이죠. 한 나라를 위협하는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무고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시켰고요. 그랬는데 좀 봤을 때는 좀 뭣도 좀 잘 모르는 여자 하나랑 젊은 여자 하나랑 산송장인 할아버지 하나를 보내서 그런 일을 저질르게 했다. 좀 이상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뭐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북한이 어떤 식으로 지령을 내렸고 어떤 식으로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지를 알게, 뭐 그 타로 리딩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김현희 씨에 대해서 한번 타로 리딩을 해 볼까 합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요? 이 여자 누군지 뭐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뭐 책도 썼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줌마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보호받고 있나? 뭐 젊은 사람들 사이,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비행기 폭파하고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관타나모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왜 잘 사는 것 같아요. 책도 쓰고 뭐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래서 이 아줌마가 무엇인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뭐 골고루 그 사람의 한번 인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티가 나올지 궁금한데 같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힘을 불어 넣어 주시면 어떤 콜렉티브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녀를 나타내는 카드가 지금 바로 나왔는데, 이 그녀를 나타내는 카드는 이 어떤 꾸준한 응집력은 보여줘요. 그녀의 꾸준한 응집력. 무엇인가를 주입시켜 놓고 이 길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길로 쭉 가는. 결코 다른 식으로든지 팔려나가지 않는 그런 꾸준한 어떤 응집력은 보여요. 하나 지금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그녀가 충돌을 일으켰던 어떤 사건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실제로 이 지령, 이 비행기를 폭파하라고 지금 시켰던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 존재 자체는 그 사람들한테 크게 어떤 이렇게 기대치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100 명이 넘는 사람들을 희생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99%는 한국 사람들이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뭔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이 여자한테, 이 김연희한테. 이 지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우리가 지금 아직도 지금 현재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그 지령을 내린 사람은 실제로 크게 이 사람들한테 기대치가 많지는 않았던 거죠. 김연희 씨나 그 죽은 노인네나 봤을 때는. 김연희 씨도 금방 그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아 이들이 나를 그냥 이용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땐 처음에는 감원 이설로 데리고 들어왔던, 이 일로 끌어들였던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안 그랬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기대할 일은 없었겠죠. "너 이거 안 하면 니네 뭐 부모 죽어. 니네 패가 망신해. 니네 일가족 다 뭐 3 대까지 막 뭐 어떻게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기대할 게 별로 없겠죠. 이런 큰 어떤 큰일을 이렇게 큰 어떤 테러를 일으켰는데, 봤을 때는요. 무언가 제 눈에는 그녀가 뭔가 완벽하게 일을 이렇게 치렀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붙잡힌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녀는 뭐 압송된 거죠. 비행기를 폭파한 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다 자기가 해야 할 임무 아니었나? 근데 뭔가 지금 봤을 때는 그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녀를 쳐다봤을 때는 그녀는 그 일을 정확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처리하지 못했어요. 그게 본인도 스스로 자결해야 되는 게 그게 일을 정확히 치러야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걸 봤을 때는 그녀는 그렇게 끝내주는 공작원은 아니에요. 왜? 못했으니까. 그냥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이건 지금 남한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이 일을 정확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는 잡혔고 들통이 다 나 버린 거죠 뭐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안 잡혔더라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녀가 잡힘으로 인해서 더 뭔가가 더 들통이 나고 더 시끄럽게 됐다는 거는 확실하게 여기서는 알 수 있겠죠.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잡힘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잘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일이 이렇게 커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그래서 남한으로 지금 압송이 된 거죠, 남쪽으로. 음. 음. 이 희생된 사람들, 그녀가 그 죽음으로 이르게 한 그 사람들은 그녀를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지금 그녀는 근데 지금 단순히 이 생각은 재밌네요. 그녀는 지금 생각할 때 단순히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자기는 충분히 무엇인가를 다 내려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남한에 압송돼 와서 내가 무엇인가 나를 내려놨을 때 나는 그걸 참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논리적으로도 그게 말은 안 되고요. 무엇을 참회했는지는 나도 모르겠고요. 무엇을 사회에 공헌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기가 놔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스스로도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불안정한 존재이기도 하고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혼자 무엇인가 혼자 남겨졌을 때 굉장히 자기는 뭔가 위험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기 스스로를 놓는 것들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제가 봤을 때 이걸 놓지 않았다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본인이 스스로 자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살아남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영혼들이나 억울한 영혼들이 그녀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받는 메시지는 자기의 생명을 놓음으로써 인해서 자기는 다시 다음 생에선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죠. 음. 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자기가 이분 결혼하셨나요? 뭐 결혼할 수도 있겠지 뭐 봤을 때는. 뭐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무엇이 어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 받거든요. 뭔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제는. 어떤 결혼. 이 결혼하고 지금 자기가 이제 쓸 돈도 있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돈 버나 보죠. 뭐 어쨌든 돈 벌고 뭔가 누군가가 조력을 해 주겠죠. 이 돈을 벌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어떤 독립적인 어떤 주체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뭐 돈은 조금 있으신 것처럼 보여요 봤을 때는. 결혼을 하고 그의 안락함을 느끼고. 허나 김연희 씨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센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뭐 이건 뭐 내 인생은 아니니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3 자인 거예요 본인은. 이걸 그러니까 제3 자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 봤을 때. 그냥 어디까지나 이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본인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받는 느낌은 뭐냐면요. 김현 씨 주변에 계신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쪼끔 인연은 끊으셔야 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뭐 결혼 생활과 기타 등등 본인의 돈벌이와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그 돈벌이가 자기가 뭔가 뭐 어디 나가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벌이이든 아니면은 뭐 정부 뭐 어떤 기관의 어떤 정보원으로서 내지는 뭐 조력자로서 받는 어떤 돈벌이든 간에 본인이 생각할 땐 그게 뭐 어 크게 뭐 육체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어떤 돈벌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일종의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큰 착각이고요. 그 주변에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도와줄게, 도와줄게."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딱 달라붙어 있었던 그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누군가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약간 인연을 끊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봤을 때는. 본인이 진짜로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뭔가 사회 지금 봤을 때 어떤 개체로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왜 그런 인연들을 자꾸 아직도 이게 그 그 그런 그 사람들 그늘막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어떤 종속된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걸 끊지 않은 이상은요. 본인은 어떤 사람도 그냥 제3 자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도 당신을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더더욱이나 유가족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까도 지금 방금 전에 앞전에 스프레드도 나왔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본인의 이 목숨을 그냥 버렸던 게 그냥 가감없이 버렸으면 차라리 이런 어떤 아 누구 보고 죽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어떤 현재의 어떤 consequence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 나름대로 이 여자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얼음판을 걸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때부터. 잡히는 그 당시부터. 압송되는 당시부터는. 이게 누군가요? 이게 누군가요? 이 김현희 지금 아까 김현희 씨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이 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자기 목표를 향해서 물불 안 달리고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감정도 있지 않은 사람, 냉혈한 그 사람들하고 관계는 끊어졌는데 지금.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는 지금 끊어졌던가 아니면은 김현희 씨는 그 사람들은 김현희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진 않아요. 적어도 봤을 때. 불만족스러운 익스체인지 페이지 메시지. 뭔가 나와서 지금 떠들라고 한 거는 같은데 뭔가 김연이 이 여자한테 지금 뭔가는 나가서 떠들라고 시켰고 독려했고 그녀도 나가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뭔가 떠들어대긴 했어요. 떠들어대긴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현재까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완전 지금 현재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과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과거. 결혼하고 난 다음에부터 계속 이어지는. 지금 최고 근래까지 봤을 때는 그들이 나와서 떠들고 지금 김현희 씨도 나와서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녀한테 지금 득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녀가 나와서 떠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쓴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거든요. 방송 나오고 책 쓰고 지금 나오는데 나와서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쓸데없는 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은 세뇌라는 생각도 들어요. 머리에 주입되어진 어떤 얘기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나 북한의 뭐 어떤 뭐 땡땡 집안, 땡땡 가문, 유력한 공산당원 가문 뭐 잘 알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어떤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자기 생각은 아닌 어떤 공정하지 않은 그런 정보가 느껴지거든요. 누가 있어요, 지금. 이 한 사람 또 나오고 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 감시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 또 한 사람이 나오고요. 지금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그 여자분하고 거리가 두어진 상태고 그녀랑 이 사람하고 남자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까지 직간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어떤 그녀의 머릿속에 지령을 내린다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을 때 이 사람하고 그녀하고 어떤 접촉을 해서 그녀한테 어떤 지령을 내려진다는 어떤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만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3명이라고 그랬죠. 여기 3명 나왔거든요. 그녀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지금.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나와서 떠들어대는 건데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뭔가 딱 계약 맺은 것도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뭐 돈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게. 뭐 아니면 계약을 맺고 너 뭐 정보원으로 내가 고용해 줄게. 뭐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봤을 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떤 돈을 쌓기 위해서 그녀도 일종의 돈벌이를 그렇게 하고 있는 일로 보여지거든요. 나와서 떠들어대는 것도. 근데 나와서 떠들어서 하는 말이 뭔가 봤을 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생각하고 자기 기억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여성분이 이게 그 머릿속에 들어간 그 정보 자체가 팩트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창한 얘기로 하면 세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 적어도 지금 남한으로 압송된 이후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 관계나 이게 이게 유대 관계 같은 것도 안 보이고요. 그녀 근처에는요. 결혼했다고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유대 관계 같은 것도 안 보이고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이걸로 봤을 때는 이걸로 봤을 때는 혀터는 그런 건데 자기 먹고 사니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와서 떠들어대는 게. 그리고 또 시키면 약간 좀 잘한다는 느낌? 또 시키면 잘하는 거 곧잘? "나가서 이렇게 좀 떠들어 봐." 하면 또 곧잘 좀 잘 떠드는 주저리, 주저리. 근데 별 마음에는 없는. 아유 어쨌든 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인연을 그 주변에 이렇게 달라붙어 계신 분들하고 인연을 끊고 독립적으로 나와서 본인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활을 하면서 이 자기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그냥 그만 사는데 뭐하러 또 굳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녀를 이용해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그녀는 이용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어떤 그 주변에 어떤 유대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닥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그녀는 뭐 프로파간다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저는요. 그 책이나 나와서 떠드는 말 모두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미 이 카드에서 이 스프레드에서 나왔을 때 시에 그녀는 이미 약간은 "너 원래 어릴 적에는 북한에서 뭐 이런 뭐 연예인이었어."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세뇌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나와서 떠들어요. 그녀는 그렇게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요. 이거 어디까지나 바보 같은 타로 리딩입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여자분은요. 그냥 오랫동안 그 어떤 산골짜기 외딴 오두막집에 빵하고 물만 던져 주고 이렇게 연명하도록 이렇게 가둬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빵하고 물을 갖다 주는 만이 자기한테는 가장 믿을 만한 존재고 자기가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그녀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는 학습 능력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녀가 어떤 학습 능력이 잃어버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장 크게 좌지우지했었던 건 이 두 사람이에요. 여자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자 아니면 남자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자 두 명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있고 이거는 뭐 어쨌든 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어요. 이 그녀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녀가 또 다시 한번 컨퍼메이션이 나오는데 그녀가 지금 그 누군가가 그녀를 계속해서 이상한 방을 넣어 주고 나가서 떠들라고 하고 프로파간다에 이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버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좌지우지 당하는 그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당할 수 있는 그 부분. 힘들겠지만 떨쳐내 버리고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유족들하고도 만나고 자기가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더 좋은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이 타로를 이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나 어드바이스 자체가 그녀 보고 지금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바깥으로. 너의 어떤 컴포트 존.
네가 지금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안락하고 너한테 뭔가 만족감을 주고 너한테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뚫고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그 메시지 밖엔 지금 안 보여요. 그 메시지 밖에는. 너의 죄가 뭔지 네가 너가 뭐 속죄는 했니 안 했니 그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은 거의 얘기 안 나왔어요. 이 부분 아까 넌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죽음으로써 그냥 차라리 무엇인가를 어 나 죽음으로써 나를 속죄한다라고 생각하라는 그 부분 빼고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가 죄가 뭔지, 네가 어떤 식으로든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나와라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와라. 네가 있는 공간 그 공간 자체가 네가 있는 공간이 아니다. 네가 있는 공간 그 자체는 거기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영의 케이지인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라고. 마음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내지는 바깥으로 나오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바깥으로 나오면은 무엇인가 어떤 상처받은 그런 모든 유가족들을 직면해야 되고 또 의욕과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쳐야 되고 고통스럽겠죠 본인도. 하지만 그게 더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럼 너한테 더 이롭다라고 나오는데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리딩 시작하면서 되게 광범위하게 질문을 잡았기 때문에 이 여자 누군지 저는 이런 부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 뭐 예를 들자면 트라우마, 내지는 그녀가 왜 그런 어떤 일을 가담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길 바랬고요. 또 어떤 그녀의 실력, 공장원으로서의 어떤 실력이 있는지를 나오길 바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우주가 주는 그녀에게 우주가 그녀에게 보내주는 메시지 자체는 지금 그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너의 그 지금 있었던 그 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출하라 이 소리인 거예요. 나와라. 네가 그렇게 어떤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네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보여주는 어떤 여성이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생각해. 나와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우주가 그녀를 바라봤을 때는 그녀는 그러면 독립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렇게 안정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뜻은 무엇이 그 뜻은 저는 또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되네요. 그럼 불안정한 존재, 그렇게 누구한테 의존해서 살고 있는 존재, 누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무엇이 잘났다고 방송에 나오고 책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책은 아무나 쓸 수 있으니까. 뭐 시인들도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을 내놓기도 하니까요. 음.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만족해요. 그냥. 돈 많거든. 근데 생각보다 돈 많나 봐요. 희한하네. 아까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오긴 했어요. 봤을 때는. 이 돈, 생활비, 돈,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뭐 이런 거. 그거 중요하거든, 자기한테 지금. 남한 사람 다 됐네.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들이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거 부분은 당연히 응당 자기는 괜찮다. 왜? 그거랑 맞바꾸는 거거든요. 자기가 김연희, 북한의 공작원, 테러범이라고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의 값어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받아야지 무슨 일 터지면은 자기한테 자문 구하고 자기한테 자기 또 바깥에 나와서 출연료 받고 나가서 좀 떠들어 주고 테러범은 이래요, 저래요. 북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육해요, 저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정보 자체는 사실은 김현희 씨 미안하지만 김현희 씨 머릿속에는 그렇게 대단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 첫 장부터 나왔거든요. 그녀는 아직도 그냥 학생인 것 뿐이에요. 봤을 때. 이제 대학교 한 1학년 수준의 어떤 정보력인 거예요. 공작원으로 따졌을 때.
봤을 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녀의 옆에 딱 붙어 있다는 다른 두 사람들 있죠. 그녀를 조종한다는 다른 두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한 수 위예요. 훨씬. 김윤 씨는 그냥 어떤 정보원으로서의 수준은 그냥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냥 포텐셜 있는 정도.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뭘 나와서 떠들어대는지 전문가라고 하는지 이해는 안 가고요. 이 혹시 이 타로 리딩을 김현 씨가 보게 된다면요. 자숙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별로 영혼 없는 거 보여지고요.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영혼이 성숙될 정도의 어떤 훈육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영혼 그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성숙해질 수 있는 교육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음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엄마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감정이입을 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절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이 안 된 상태, 디벨로프먼트가 안 된 상태로 보여져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뭐랄까 뭐 사회에 나와서 뭐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어 이렇게 뭔가 정신적인 교감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나이에 어떤 감정이입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봤을 때? 어쨌든 뭐 좀 약간 싱겁게 그녀의 성격 자체가 너무 싱거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쪼끔 편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거를 이렇게 살짝 펌프질해서. 어쨌든 이 그녀한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추가적으로 폭파된 8582 기체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올 거는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별로 알고 있는 것도 없고요. 수준 제가 말씀드렸죠. 별로 높은 수준 아니고요. 봤을 때는요. 이런 사람들을 뭐 어떤 테러범으로 보낸 북한도 좀 약간 웃긴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동체가 인양되고 나면은 제가 북한이 왜 그녀와 그 노인네를 선택해서 보냈는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저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근데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어떤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그닥 그렇게 큰 기대한 그런 어떤 테러범들은 아니에요. 북한이 이렇게 막 되게 막 자기 요원 중에 뭐 최고의 요원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놓은 자식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내놓은 자식? 죽든지 말든지. 일을 처리하든지 말든지. 임무를 완수하든지 말든지. 약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약간 이렇게 성냥불을 탁 킨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자기들은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뭐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지금 이 카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북한이 그녀를 그런 식으로 봤다면 그녀 자체도 실제로 봤을 때 첫 스프레드에서도 나왔듯이 '그녀는 뭐 대단한 공작원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 씨 뭐 사회에 나오셔서 어떤 뭐 직장에 취직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쓸데없이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나가기 전에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리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